정약용의 마음, 나이 들어 깨닫는 것들. 얼마나 가져야 잘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과연 잘 산 걸까? 아침에 눈 뜨며 문득문득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땐 바빠서 생각도 못했던 질문인데 나이가 들고 나니 자꾸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걸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직장, 괜찮은 집 한 채, 자식들 뒷바라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 그게 전부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일했고, 힘들어도 참았고,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가족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이상하게도 그때 가지려고 애썼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이 조금 작아도 괜찮고 저축한 돈이 생각보다 적어도 그럭저럭 사라지고 자식들이 자주 안 와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럼 뭐가 남는 걸까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걸까요?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이분은 평생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밀려나서 18년 동안이나 유배를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진이라는 곳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배지에서 뭘 했느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억울함에 빠져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사람이 진짜 가져야 할 건 뭘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면 대체 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정약용은 그 답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려움을 견뎠는가?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누구는 몇 억짜리 집에 산다, 누구는 재산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못 모았는데, 우리 집은 저것보단 한참 못한데,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 많고, 집이 넓어도 혼자 사는 사람 많고, 남들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본인은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가진 것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는 것. 우리는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고 몸이 아파도 꾹꾹 참으면서 버텼고 내 것 하나 제대로 못 사면서 가족 밥상은 꼬박꼬박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난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하고 자기 자신을 작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 시간들, 그 마음들,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욕심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그걸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래야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꿈꿨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된 인생 속에도 분명히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힘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 먹던 그 평범한 저녁들.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몰랐을 뿐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야 그 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 후회되는 선택, 아쉬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게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가져야 해, 더 해야 해라는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산책 한번 나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는 것,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네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이제는 더 소중한 겁니다. 정약용은 억울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분하고 속상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내 마음이 바르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 묵묵히 견뎌온 그 날들, 아무도 몰라주어도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들. 그게 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